나라의 귀중한 법에 들인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정을 기울이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3년 8월 13일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직원들은 2013년 한 해에만도 여러 차례나 교육자 살림집을 찾아주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자혹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교육자 살림집은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순간 뜻에 떠받들려 일뜻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금수산 태양로로 들어가는 입구인 용내거리에 그 터전을 몸소 잡아주시고 살림집 건설과 관련한 중요 조치들도 취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한 해 동안에만도 여러 차례에 걸쳐 흙먼지 날리는 살림집 건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2013년 8월 13일 살림집 건설장을 찾으시는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완전 무결한 살림집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안겨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 것은 조국의 미래와 관련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고 생활상 편의를 보장해줘야 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후대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께서는 우리 대학 교육자 살림집 건설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도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께서는 아래층 부분에 건물의 높이를 타산하여 편의 봉사시설 같은 것을 덧붙여 꾸려주면 보기에도 좋고 안정감이 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과학자 교육자들이 생활하는데 자그마한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들을 그튼히 갖춰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원들은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앞으로 이런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해서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줘야 하는 것이 당의 우도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학자 교육자들에 대한 여러 같은 사랑과 정을 나누시고 교육자 살림집을 훌륭히 일도 세워주시려 바쳐가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헌신과 노고는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육자 살림집이 곳곳마다에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의 손길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2013년 9월 완공을 앞둔 살림집 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년간 3층의 여러 세대들을 돌아보시면서 교원 연구사들이 집에 들어와서도 학습과 교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상을 놓은 벽면에 당반식 책장도 설치해 주도록 해주시고 복도 벽면에는 원형 거울도 달아주도록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순간기를 이용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망설이는 일꾼들에게 경의하는 청비서 동께서는 일 없다고 하시면서 수백 개나 되는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시며 여기 17층에 있는 실내 휴식장을 돌아보시며 이곳을 더 훌륭히 꾸릴 때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시고도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한 가지라도 더 마련해 주시려 마음 쓰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10월 9일 몸소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준공식에 참가하시어 새 집의 주인들을 축하해 주시면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안겨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을 언제나 가슴바다에 새겨 안고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안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하고 언제나 당조항의 원대한 구상에 자기들의 리상과 포부를 가장 가까이 따라 세우며 모든 지혜와 열정을 깡골이 바치어 훌륭한 과학교육 성과를 이룩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조국 개방 80달 경축 우표 전람회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12일 조선 우표 전시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안의 우표 수집가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이번 전람회가 위대한 당조왕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의 높은 용마루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민의 영적 투쟁을 적극 고무하는 의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는 세기를 이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람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의 해방과 부강 번영, 주체적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담은 우표들이 전시됐습니다.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조국의 개선하시어 첫 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우표들은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우리민에게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안겨주시었으며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만년 토대를 다져주신 만고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대성인의 성스러운 혁명 역사를 감회 깊이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체혁명 이후 완성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독창적인 선군혁명 용도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을 인민군 군인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유화, 전선길의 덩이 튼다 등의 우표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에서 뜻깊은 축하 연설을 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심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담례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비롯한 우표들에는 탁월한 사상과 용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빛내어 주시고 조국 번영의 찬란한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이 밖에도 우리 혁명의 연대들마다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를 보여주는 우표들과 평양시안의 우표 수집가들이 출품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도 전시됐습니다. 조국해방 88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수많은 근로자들이 혁명 전통 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종합된 데 의하면 8월에 들어와 현재까지 2만 2천여 명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우리 조선혁명박물관 항일무장투쟁시 기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력갱생의 선구자로 내세우신 선홍금 동지도 있습니다. 박영순 동지가 책임지고 있던 화룡연 병기창에서 선홍금 동지가 활동했습니다. 그곳의 기계수단이라고는 고작해서 선벌반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선벌반과 마치, 줄칼을 가지고 수공업 쪽으로 무기를 수리하고 작탄까지 맞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홍금 동지는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관철하는 길에서 그 장약함을 만들 정의와 촌이 떨어지면 자기 집 문창호지와 하나밖에 없는 이불마저 뜯어왔고 철사가 모자라서 작탄 제작이 중단 상태에 빠졌을 때에는 밤중에 수십 리길을 달려가 300m나 되는 전화선도 끊어왔습니다. 강사는 당시 제일 위험한 작업이 작탄에 화약을 재우는 일이었다고 하면서 선홍금 동지도 이 작업을 하던 중에 폭발 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선홍금 동지는 두 눈을 잃었지만 나한테는 심장과 두 팔이 있다고 하면서 손도듬으로 세 줄을 자르고 또 효명가를 부르면서 대원들을 고매했습니다. 오직 자기 힘만을 굳게 믿고 작탄 제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25살의 애절문 나이에 장렬한 체열을 마친 선홍금 동지를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고록 세기와 더불어해서 만일 선홍금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후대들 앞에서 이 자력갱생을 두고 좋은 말을 많이 하였을 것이라고, 그의 경력 자체가 자력갱생의 산교가서로 되고 있을 것이라고 감회 깊이 추억하셨습니다. 참관자들은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항일혁명 투사들이 맹선으로 만들어낸 자력갱생의 산물들을 보면서
자력갱생은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주적 인간의 혁명 정신이라는 것을 깊이 새겼습니다. 조국해방 88을 맞으며 위대한 당조항의 영도 따라 새시대 전면적 국가부흥회로 줄기차게 나가는 정진군대호의 혁명적 기상이 항일의 전구들의 세차게 나래치고 있습니다.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통해서 답사자들은 조선혁명의 만년 초석이며 영원한 생명선인 백두의 혁명 전통을 굳건히 계승하는 길만이 주체혁명 이업의 승리를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청년대 학생들이 영광혁명 전적지 덩어골 미령을 답사했습니다. 덩어골 미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전민항쟁 준비의 돌파구를 요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1937년 9월 하순에 나오시어 사업하신 것입니다. 덩어골이라는 이름은 동쪽에 있는 깊은 고란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사령부 귀털집과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 성원들이 이용한 수경지 자리, 밥 짓던 자리, 샘물터를 비롯한 전적지의 여러 것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백졸불굴의 혁명 정신, 투쟁 기풍을 다시금 깊이 되새겼습니다. 세계가 알지 못하는 난거의 항생사를 창조한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백졸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답사인군 과정의 답사자들은 대열합창과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 등 다양한 정치문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사들이 지녔던 수령 결사옹이 정신, 열렬한 조국애와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 신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백두산 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지금 농업부문에서는 논판양어를 통한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각지 농장들에서의 논판양어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최성철 기자 만난 박용진 농업위원회 부원은 지금 전국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서는 논판양어를 받아들여 조수확진원에서 종보당 70톤 이상의 미기를 생산하면서도 10여 톤의 벼를 수확한 인민군 군부대 후반기지 일꾼들의 경험을 따라 배우려는 요리가 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전국의 수많은 농장들과 단위들에서 논판양어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효정 기자는 평양시 안의 농장들 중에서 제일 먼저 논판양어를 시작한 강남군 당곡농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만난 리용철 부원은 논판양어의 족지는 수질이 좋고 물 조건이 유리하며 특히는 논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토종인데 대동강이 가깝고 대부분이 지륵 땅인 자기 농장 논들의 조건이 아주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지력이 올라갑니다. 이 종부당 수확고가 훨씬 올라가고 3년에 한 번씩 바꿔가지고 조수학질을 따라가서 이거 하면 전반적인 논면적의 질이 훨씬 올라갈 걸로 봅니다. 논판양어를 하려면 이런 단임길이 있는데 너비 40에 깊이 60이고 이 모기통은 직경이 2m에 깊이 1m로 해줍니다. 지난해 두 종보에 달하는 논면적이 논판양어를 처음 받아들여 많은 메기 붕어와 함께 논뼈를 종보당 3톤이나 증수했는데 올해에는 그보다 더 촉박한 조수확진원에 2만 5천 마리의 물고기를 더하길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물고기와 종보당 9톤 정도의 논뼈 수확을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박철준 기자가 취재한 만경대구역 7골 남새 농장에서도
올해 논판양호를 처음 시작했지만 그 효과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씩 물고기 다듬기를 내주자니 물고기 모기 활동에도 좋고 또 통기성이 보장되다니 우선 벼 생육에도 대단히 좋습니다. 선운철 부호는 메기들의 감탕 들추기 작용으로 뿌리들의 활성이 높아져 일반 논에 비해서 아지수는 4 내지 6대 많고 벼때도 충실하다고 하면서 논판양호는 비료와 농약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수확고를 높일 수 있고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 효과성이 대단히 높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지난 9일 존길철 촬영 기자가 대동강 과수종합 농장의 논판양호 포제를 촬영한 것입니다. 이 농장 논판양호에서 특징적인 것은 메기들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농장을 생각하면 과일 생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장에도 이런 논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이 논판 2개 면적을 잡아가지고 논판 양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지난 5월 26일에 모내기를 끝내고 6월 2일에 무게가 2g 정도인 새끼 메기 1만 마리를 촌평의 논에 놓아주었는데 70일도 안 되는 사이에 메기들의 평균 무게가 1kg, 큰 메기는 1.5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농장 일꾼들은 우량 품종의 종자 선택과 과학적인 모기 소비 기준, 합리적인 논물 관리, 여러 가지 항생제에 의한 물고기병 예방 방법들이 증체율을 높이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면서 농장에 꾸린 단백모기 생산장만 잘 운영해도 알곡모기 비중을 훨씬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철용 경리동지는 앞으로 종어 생산도 자체로 하고 논판 양호 면적도 계속 늘려 모든 조수학진원에서 종보당 메기 70톤, 논뼈 10톤 수준을 꼭 돌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각지 농장들의 논판 양호 경험은 당에서 중시하는 유기농법 도입에서 실천적 번복기를 창조한 인민군 군부대 후방기지 일꾼들처럼 당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결사관철에 나갈 때 인민생활 양상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 및 마감곤제 부문 과학기술 성과전람회 2025가 폐막됐습니다. 이번 전람회에는 곤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때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지방의 원료 원천을 이용해서 만든 다용도 가구, 기능성 가구들과 마감 건재, 건축 조명 및 불장식 제품들이 출품된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람회 기간 참가자들은 다방면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서 마감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정책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공유 이전했습니다. 폐막식이 12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내각부총리 김종관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전인철 동지, 건설곤제공업상 소종진 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꾼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용광가구합영회사, 체육성무역관리국 용수온천생산사업소, 촐리마 타일공장, 대한친선유리공장 등에서 곤제품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한 과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원료 자원으로 새로운 마감곤제를 개발한 것으로 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성빈 동지가 폐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려 새로운 형태와 재질, 기능을 갖춘 곤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천연두의 전파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7일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는 지난해 초일에 27개 나라에서 발생한 원숭이 천연두 환자 수가 17만 4,597명, 사망자 수는 1,92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와 등록된 환자 수는 9만 4,300명으로서 지난해 총 환자 수보다 117% 많다고 합니다. 디르기에의 서북부 지역에서
10일 리히터 척도로 6.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29명이 부상당했으며 요류소동의 건물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여러 지역에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니브래스커주에서는 9일에 들이닥친 폭풍으로 여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었으며 전력선들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위스콘신주에서도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로 도로들이 폐쇄되고 건물들이 침수됐습니다. 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도 내렸다고 합니다.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에서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 전 환경보호학자들이 바닷속에 수지오물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학자들이 조사한 데 의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만도 수지오물을 먹고 죽은 바다동물들의 마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닷속에 떠다니는 미소수지가 생태 환경뿐 아니라 모든 생명 유기체들에도 엄중한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미소수지는 직경이 5mm 이하로서 자연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며 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해서 바다동물과 육지동물들의 모기 사슬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해마다 1900만 내지 2300만 톤의 수지오물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고 하면서 2040년에 가서는 그 량이 50%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바다로 흘러든 수지오물은 그 처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지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는 한편 수지오물 수집 체계를 세워 바다 환경 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남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렸는데 17시까지 내린 전국 평균 강수량은 17.1mm였습니다. 더별로 비 내린 상태로 보면은 개송시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반면에 북부에 위치한 자강도와 함경북도, 량강도, 라선시에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거나 매우 적은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윤안과 재령, 사리온, 개성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는데 대표적 지점들을 보면은 판문과 개성에서 오늘 5시부터 17시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현지에서 촬영한 화면을 보면은 아침부터 13시경까지는 맑게 개였다가 14시경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점차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주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 정도로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서 평년보다 4도, 어제보단 7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북도와 강원도, 함경남도, 개성시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밤에 예견되는 강수량은 개성시와 대관, 철원, 종평을 비롯한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30mm, 부분적으로 5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평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다가 오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2m 정도로 낮아지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해상은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평원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6일과 17일 사이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평안남북도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평안남북도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북도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50 내지 80mm, 부분적으로 10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10 내지 50mm입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